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0번째 날입니다. 벌써 20번째 날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 장이 넘어갔네요. 둘째 마당의 5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당의 5장은요. 그래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픽은 이미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다. 이전 장에서도 우리가 멀티터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우리가 같이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 같이 했던 그 과정을 보더라도 뷰라고 하는 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고 그 뷰를 터치했을 때 뭔가 동작을 시켰는데 그때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썼었죠. 그래서 onDraw가 그려지는 과정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 장에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자 이제 멀티터치라고 하는 거를 위젯으로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해봤으니까 자 그 과정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그 그래픽에서 소위 뷰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그리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직접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라인을 직접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그래프 있죠. 예를 들면 그래픽이 아니라 그래프. 그래서 라인 그래프 같은 거를 직접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라이브러리의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래프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픽을 직접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뷰라고 하는 건 이제 화면 구성 요소죠, 안드로이드에서. 근데 화면 구성 요소 위인 뷰 위에는 어떤 그래픽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화면 구성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자, 예를 들면 버튼이라고 하면 버튼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잘 보시면 일반 텍스트 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버튼과 같은 그 가장자리를 그려준 거죠. 그 그려준 건 누가 그린 거예요? 구글의 개발자가 그 그리는 과정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려져서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눌려졌을 때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걸 미리 만드는 작업이 좀 많겠죠. 그래서 미리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뷰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먼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뷰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다가 뭔가를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뷰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버튼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만들어도 돼요. 버튼도 어차피 뷰니까 버튼 눌렸을 때와 떼졌을 때 그 기능 기본적인 기능까지 포함한 뷰죠. 근데 그게 아니라 V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는 자 그런 버튼처럼 그런 그 구체적인 기능이 없이 뷰라고 해서 화면 영역 일부를 차지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뷰를 만약에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거기에다가 뭔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는 거는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고 이 메소드는 이 뷰라고 하는 게 화면에 딱 보여지기 전에 또는 화면에 보여질 때 뭔가 거기 그 위에 어떤 게 그려져 있는지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뷰 쪽에서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여러분 재정의를 하면. 그래서 온 드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안에 코드를 넣어놓으면 그게 같이 호출이 돼서 같이 그려져요. 자,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온터치 이벤트도 내가 터치했을 때 얘가 호출돼서 그 안에 필요한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온드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온사이즈 체인지드라고 하는 게 뷰의 영역이 결정됐을 때 호출돼서 자, 영역이 결정돼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알 수 있을 때 할 작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온드러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이 해보셨던 것처럼 온드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파라미터로 캔버스 객체가 전달돼요. 자, 우리가 표준 자바를 기존에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표준 자바에서는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요. 안드로이드의 그래픽을 잘 보시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의 그래픽 처리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캔버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에서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위에서 동작하는 C샵이나 이런 걸 보시면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을 표준 자바에서 안드로이드는 새로운 걸 바꿔버렸는데 그때
자, MS 계열의 그래픽 처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뷰를 상속하는 단계. 우리 이미 해봤죠, 그죠? 자, 지금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뷰를 익스텐드, 상속을 해서 만들고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생성자는 항상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자, 컨텍스트, 무조건 안드로이드의 뷰는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아야 된다. 그래서 컨텍스트 객체만 하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new custom view라고 해서 만들 때 호출되는 거고요. 두 개 있는 거, 컨텍스트 객체와 애트리뷰트 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는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나서 XML 레이아웃에 추가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될 때 애트리뷰트 셋과 같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초기화하는 코드가 init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안에서 페인트 객체를 처음에 만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캔버스라고 해서 뭔가 그릴 때 항상 페인트 객체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객체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에는 컬러 값이라든가 아니면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속성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그려지는 시점에는 온 드로가 호출되고 거기에 캔버스 객체가 전달이 되니까 canvas.draw rect라고 하면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터치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온터치 메소드, 온터치 이벤트죠. 자, 온터치 이벤트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면, 자,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에 이렇게 new 커스텀 뷰로 해서 코드로 추가할 수도 있고 XML 레이아웃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요. 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my view라고 하면 되나요? 자, my view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만들 우리의 뷰니까요. 자, my custom view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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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를 누르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 새로운 뷰는 결국에는 뷰를 상속해서 만들고 화면상에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그래픽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그리는 거는 우리가 빨간색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 거고요.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걸 해봤으니까 터치 이벤트를 처리해서 자, 우리가 뭔가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한 위치에다가 빨간 사각형을 계속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는 빨간 사각형만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자,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바꿔서 구성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화면은 자, 메인 액티비티 화면은 그대로 둘게요. 일단 우리가 새로운 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직접 코드상에서 그래픽을 그리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자바 밑에 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new java class라고 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고요. 자, my view라고 하는 이름의 뷰를 만들게 됩니다. 자, OK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클래스는 extens라고 해서 뷰를 상속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뷰를 상속을 하면 뭐예요? 컨스트럭터가 필요하죠? 생성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고 자, 컨스트럭터 누르면 자, 이 중에 두 개가 항상 필요하다 그랬죠? 두 개를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컨스트럭터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init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니까 자, init을 호출해 주면서 자,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화면상의 처리를 할 때는 거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객체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init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픽 그리기를 할 때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사용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MS 계열에서는 항상 사용하던 방식인데 안드로이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위에 페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페인트는 new paint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에 보면 .set color라고 해서 색상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color. 자, red라고 하는 빨간색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한번 해보고요. 이 페인트 객체가 정의가 되면 자, 이게 이 뷰가 화면에 영역이 정해지고 나서 그려질 때 자, 그려지는 시점에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세요 라고 하고
자,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override method라고 하고 저기 알파벳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자, on으로 시작하는 거 그게 콜백 메소드가 보통 on으로 시작이 되죠. on draw라고 하는 거 요 선택을 하고 OK 누르면 이게 화면에 그려지는 그 코드를 이 안에 넣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on draw라고 하는 거, 자,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super.on draw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canvas. 어떻게 되죠? 자, canvas. 이게 draw rect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 by 100 by 여기 100, 100에서 200, 200까지 그리자는 얘기죠. 마지막에 페인트 객체가 넘어가면 됩니다. draw rect라고 하는 거에는 플로우트 값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플로우트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100.0이라고 100.0f라고 기록을 해도 플로우트 값이 되겠죠. 자, 이게 뷰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커스텀 뷰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my view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activity main.xml에다가 xml 코드로 직접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자바 소스 코드에서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바 소스 코드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텍스트 뷰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키로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걸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만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컨테이너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얘의 아이디를 하나 붙여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줘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새로 만든 my view라고 하는 거를 new my view로 객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드상에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main activity.java로 가면 자, activity main.xml에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inflation에서 이 activity에 설정하는 거죠. set content view on create 안에 있는 set content view 밑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예요? my view 우리가 새로 정의한 커스텀 뷰인 my view라고 하는 객체를 만듭니다. view는 new my view 어떤 뷰든 처음에 생성이 될 때는 컨텍스트 객체가 필요하죠. this라고 해서 이 액티비티를 컨텍스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iew라고 하는 my view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어디다가 넣어요? main activity 자, activity main.xml에다가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했으니까 걔를 찾아서 그 안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요. r.id.container라고 찾은 다음에 자,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linear layout 이라고 해서 자, container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 수 있겠죠? linear layout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container.add view가 뷰를 추가를 하는 거죠. 뷰라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이미 이제 이전 장에서 실제 단말기를 연결을 해봤죠. 자, 멀티 터치라고 하는 걸 하려면 두 손가락을 써서 뭔가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실제 단말기를 연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번 실제 단말기 연결하셨으면 실제 단말기로 연결하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요. 예, 여러분이 확인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단말기로 연결하신 분들은 그대로 실제 단말기로 실행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실제 단말기는 멀티미디어 기능이라든가 이제 몇 가지는 실제 단말기를 쓰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자, 빨간색 사각형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사각형이 그려지는 부분은 자, my view라고 하는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my view에 on draw 메소드에서 어떻게 그려라라고 하는 게 화면상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보여지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요 버튼 아래쪽에 요만한 영역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my view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추가했는데 이 my view라고 하는 객체는 자, 빨간색 사각형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자, my view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고 여기에 백그라운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애트리뷰트에 넣어서 XML 레이아웃에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여기다가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자, view. 자, set background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죠. 컬러 값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컬러. 자, blue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니면 시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안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배경색이 지정돼서
이 뷰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을 구분한 상태에서 빨간색 사각형이 어느 부분에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지정한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뷰가 추가돼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이 되나요? 네,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럼 실행이 됐을 때 보면, 자, 요만큼이죠. 아,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영역에 꽉 차도록 뷰가 들어갔네요. 자, 이 코드상에서 new my view로 만들었을 때 이게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매치 페어런트 가로와 세로 속성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매치 페어런트로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빨간색 사각형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커스텀 뷰 직접 정의한 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빨간색 사각형을 그래픽으로 온드로 안에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